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9번의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난 며칠 전이었죠. 감사원장 탄핵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 뭔지 아시죠? 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군사 1급 비밀이죠. 사드 배치에 관한 군사 정보를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에다가 넘겨줬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찰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중국한테 군사정을 넘겨주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민주당을 이래도 지지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팔아넘겨도 괜찮다는 내국 또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29번 탄핵 중에서 지금까지 8번의 탄핵 결과가 심판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탄핵시켜보자 라고 했던 그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8건 중에서 8대 0으로 모두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시죠?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마비시키자, 무조건 국가를 마비시키자, 감사원도 마비시키고 검사도 또 마비시키고, 결국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오직 그 목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탄핵 소추하고 난 뒤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변호사비를 내야 되는데 그 여러분,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의 변호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2억 6천만 원 변호사비를 모두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뿌리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양심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7번째, 초안전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핵 관대 주장하는 게 집회 열고 있지만은 단순한 탄핵 관대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제2의 홍콩이 되고 제2의 중국이 되어서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나 상당히 많은 상류층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미 너무 우리나라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다 붕괴된다. 우리나라에 북한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알다시피 비상계엄 덕분에 우리가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치적으로 초안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무기로 남의 나라 점령하는 게 아니고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다른 방법으로 점령하는 걸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을 영국이
99년 만에 중국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홍콩 가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무역의 도시 홍콩, 금융의 도시 홍콩, 그리고 쇼핑의 도시 홍콩이 아니라 이미 홍콩의 밤거리는 어두워지고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콩 가서 시진핑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꺼내더라도 바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친중적인 정치인을 투입시키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홍콩은 중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주 전에 홍콩에 남아있던 마지막 야당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홍콩에도 중국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 탄핵정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을 지난달에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자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JTBC 방송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기자분 계시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JTBC가 적자투성일 때 중국 텐센트로부터 1000억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팩트입니다. 아니라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JTBC가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의도나 강남에 가보시면 중국인 소유 빌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교 중국인들이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 전문가도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로스쿨 가고 목숨 걸고 스카이대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 화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도 스카이대 갈 수 있고 로스쿨 갈 수 있는 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의료보험 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그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말씀은 바로 중국이 우리 한반도 사우스 코리아를 중국이 점점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친중적인,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하지 마라. 대신에 중국에서 태양광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아십니까? 원자력 하게 되면은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이 아예 없애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가서 댓글 중에서 중국인 댓글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그건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중국에는 바로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마오당이라 불리는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번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중국하고 한국이 하는데 어느 나라 이기기를 응원하느냐 하니까 바로 네이버와 달리 다음에서는 무려 축구 중간에 경기 중에 54%가 중국 이기를 응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91%가 중국이 이기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때 네이버에서는 94%가 한국 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한국하고 중국 축구 경기 하는데 중국 응원하는 비율이 90% 넘을 수가 있습니까? 조사해보니까
그 중국을 응원한다는 서버에 바로 그곳이 네덜란드에 있는 거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국을 응원함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댓글 부대 서버를 네덜란드에 두고 우리나라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뉴스에 전환길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댓글에 전환길, 만안길, 전두길, 전삼길 망해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었고 실질적으로 보수 우파가 60% 이상 되는데 어떻게 전환길 뉴스가 나오면은 전부 욕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저는 중국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저는 국가 시스템 전상 중에 하나가 최소한 인터넷에서 댓글 달 때 국적을 표기하기는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댓글 다는 사람 앞에다가 한국 국적이면 태극기, 중국 국적이면 오성기 표시해서 실명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여론이나 여론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달 전에 서울 광화문 옆에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탄핵 찬성하는, 쉽게 말하면 이재명 편드는 사람 중에는 중국인들이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다면 2030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듣고 계십니까? 검색해 보십시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하는 쪽에 집회에 가지 말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많이 참석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 오성기 흔들고 북한 인공기 흔들어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 우파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듭시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중국 오성기와 그리고 친북적인 민주당이 좋아하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기를 들고 흔들지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전환길 민주당이 그렇게 북한하고 친하다는 거, 중국하고 친하다는 거 정리해봐라. 네, 공개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사건 때 촛불 시위 너무 심해서 결국은 탄핵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이 비공개로 이런 말 했지요. 실제로는 탄핵하면 안 되는데 촛불 시위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반대했다가는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탄핵 인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 집회 쉽게 말하면 세월호 사태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그리고 광우병 파동 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그럴 때 여러분 촛불 시위가 심했지 않습니까? 온데 난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상처를 잊고 싶은데 계속해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그 촛불 시위를 주도했었지요. 그 민주당과 항상 같이 다니는 조직이 바로 민노총 아닙니까? 정교조 아닙니까? 민노총 간부가
작년에 간첩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 민노총 간첩죄로 적용받을 때 조사해보니까 그 북한 지령문을 받고 있다는데 그것을 얼마 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떠 있습니다. 그 간첩, 민노총 간첩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문이 내려왔는데 바로 이태원 참사를 촛불 시위와 연결해서 윤석열 정부를 혼란에 빠뜨려라 라고 했는 것이 북한 지령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한 지령문을 받아서 촛불 시위와 연계해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 계속해서 혼란을 부추겨라 라고 했는 것이 북한 지령문이고 그 북한 지령문을 받은 것이 민노총이고 그 민노총을 따라간 것이 한국의 민주당